멋진 작품으로 탄생하는 작은 다육식물. 이렇게 두면 그녀의 손길을 거치면 작은 잎 하나까지도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다육이를 가지고 창작 예술품을 만드는 다육 아트를 하고 있습니다. 다육식물과 사랑에 빠진 지 10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더 예쁘다는데요. 식물이니까 저 빠져드는 매력이 있어요. 다육 아트를 위한 매 순간이 즐겁습니다. 일하는 것이 행복이고 곧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그녀. 50이 넘어가면서 제가 이대로는 인생에서 끝이 날 수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다육식물을 만나 제2의 삶을 꽃피웠다는 안수빈 작가의 유쾌한 일상을 따라가 봅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 농원. 작품에 사용할 다육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안수빈 작가가 자주 찾는 곳입니다. 엄마는요? 아, 사무실에.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양과 종류를 자랑하는 다육식물들. 요즘은 마음만 먹으면 어디서든 다육식물을 구하기 쉽지만 안수빈 작가가 이곳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구의 제일 큰 도매점이에요. 제가 여기서 다육이도 구입하고 수업 있을 때 구입하고 또 맡겨놓기도 하고. 다육식물은 사막이나 높은 산처럼 수분이 적고 건조한 기후에서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여름철이라서 다양하게 지금 색깔이 있지가 않아요. 지금 더워가지고 얘들이.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 특징도 매력도 다릅니다. 얘는 러블리 장미. 러블리 장미. 네, 얘는 빵빠레. 뭐가 빡빡해요? 얘는 빵빠레. 네, 폭죽 터지는 같이 생겼다고 빵빠레. 얘는 오로라. 얘는 조이스. 여름철에는 수분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애들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물러지거나 무름병이나 이렇게 병충해가 많이 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잎이 좀 뾰족뾰족한 애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다육 아트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약간 저가, 이제 쉽게 구입을 할 수 있는 저가의 상품, 저가의 다육이들을 모아서 다육 아트를 합니다. 보통의 다육식물은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보기 드문 귀한 종류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여기 쪽에 있는 것들이 거의 다 고가고요.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비싸죠. 선인장 이런 거는 많이 비싸고. 이 60만 원이에요? 60만 원은 뭐 많이 비싼 거 아니고. 아, 그래요?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목대에 있는 애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가긴 했어도 비싸요. 그리고 얼마인데요, 이게? 이런 건 한 50만 원 정도 해야 화이트 되고요. 그린이? 네,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금 종류들이 좀 비싼 거예요. 안에다 들어보는 애들은. 얼마인데요? 이런 거는 100만 원대 넘어가야 돼요. 어떤 게요? 이게 방울복랑금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 가지. 이름이 뭐라고요? 방울복랑금. 이렇게 금이 나오는 나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 금이라는 게 여기 노란 거. 그러니까 일종의 변이종이에요, 금도. 그러니까 재배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육아트에 쓰는 것들은 농장에서 재배가 많이 돼서 1,000원, 2,000원 이렇게 구입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재배가 이제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천차만별, 종류가 전 세계에 10,00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 한 몇 종류가 있습니까?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게 한 3,000종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집에도 한 1,000종 정도는 있을 거예요. 다 외우세요?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얼굴을 보면 아는 거죠. 오래 취급하다 보면 외우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의 다 알아요, 사장님. 제가 모르면 와서 막 물어가지고 사진 찍어가 수업 중간에도 사진 찍어가 보내면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만 해요. 김영숙 씨는 안수빈 작가의 든든한 지원군이자 팬입니다. 들어온 지가 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10몇 년 전부터 다육이가 들어와서 10년 정도 되면은 약간 침체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시기에 ôn 작가님이 조금 새로운 트렌드를 만드신 거예요. 다육이에 대해서. 다육식물의 새 시대를 열었다는 안수빈 작가.
돌아오자마자 작품을 만들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쉴 틈 없는 일정에도 시종일관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늦었어. 작업실에선 안수빈 작가의 개인 작품 활동은 물론 다육 아트를 배우고 싶어하는 수강생들의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처음 다육 아트를 시작하고 4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것들을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비가 오거나 또 건조할 때는 물을 조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농도가 있어요. 그 농도에 맞춰야 돼요. 나중에 너무 질면 또 얘들이 다육아트 지도사라고 강사를 배출하는 수업이에요. 한 달 과정인데 4주 정도에 하루에 2작품씩 4주 과정을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꽂을 때 이렇게 꽂으면 여기가 원형이 다 무너지면 리스 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쪽은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안쪽으로 선이 많이 물려버리면 얘들이 일을 할 때 키우고 돌보는 화초 개념이었던 다육식물. 안수빈 작가가 다육식물의 상상력과 개성을 담으면서 다육식물은 예술작품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다육이만 심고 옮기고 뭐 이꼬지 간단한 것만 하다가 너무 이렇게 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다육이를 이용해서 다르게 또 활용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인터넷에 부품 검색을 하다 보니 우리 작가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배우러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게 창작이 어쩌면 예술이잖아요, 예술.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잘 모르니까 아직 사람들이 그냥 뭐 식물 카면 그냥 하나 딱 심어서 키우는 것만 생각하지 이렇게 응용은 안 하잖아요. 다육 아트를 더 멋지게 만드는 건 작가들의 자부심. 섬세한 손끝에서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됩니다. 이제 마를 때까지 만지면 안 돼요. 한 일주일 정도 저렇게 저 상태에서 뒀다가 나중에 걸어두시면 돼요. 흙이 마르면서 다육식물이 단단하게 고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바람이 잘 드는 그늘진 곳에 이렇게 두면은 다육이들이 더 짱짱하게 예뻐져요. 다육 아트를 시작한 지 4년. 다양한 시도로 다채로운 작품을 만들어 왔습니다. 집에 인테리어 효과가 있겠죠. 이거는 장독대와 아이. 다육이랑 애가 되게 닮았죠. 통통하니. 작품 전시했던 작품인데요. 이걸 갖다 주워서 와가지고 색칠을 다 하고 여기다가 다육이 심어서 이제 스토리를 꾸미는 건데 여기 제작 기간이 좀 길어요, 얘들은. 심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 얘들을 색칠을 하거나 빈티지로 색깔을 빼니까 3일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주변에서 발견하는 모든 물건이 다육 아트 작품의 소재가 되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육식물은 더 특별해지고 안수빈 작가는 더욱 즐거워집니다. 그전에는 다육이를 아주 좋아하는 마니아였어요. 꽃집 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화초를 기르는 그런 것도 구경을 하고 또 꽃도 팔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을 하면서 다육 아트를 시작하게 된 운명 같은 순간은 아주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제가 꽃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고객 중 한 분이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이렇게 신기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흙이 있다. 물하고 반죽하면 이렇게 점성이 생겨요. 조금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약간 치즈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나거든요. 물과 반죽해서 자유자재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넬솔이라는 다육 아트 전용 흙인데요. 굳으면서 식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됩니다. 보여줬는데 권 작가는 그때 머리에 종이 울렸대요. 종이 울렸어요. 네. 그래서 붙들려서 머리에서 펑 터지는 소리가 났어요. 경기도까지 신기하게 올라갔어요. 이거다 이러면서. 오직 다육식물에만 빠져있던 시절. 그저 좋아하는 일을 했을 뿐인데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쏟아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SNS 올렸어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 하셔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러면서 궁금해갖고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찾아서 저 좀 가르쳐 줘 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차츰차츰 시작을 한 게 된 거예요.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평범했던 다육식물들은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다육아트의 신선함을 느꼈고 그 관심은 다육아트의 저변을 넓히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국 어디라도 제가 가서 출강을 해드렸어요. 가르쳐드렸어요. 그래서 강원도도 가고, 태백이 그렇게 뭔지 처음 알았어요. 태백도 가고, 일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가고, 이렇게 해서 각지에서 이제 궁금하고 다육아트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알린다는 의미로 해서 엄청 많이 다녔어요. 진짜 일주일 때 집에 안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그저 일이 좋아서 힘든 줄 모르고 쉼없이 달려온 지난 4년. 찾는 곳이 많아지고 교육생 수가 늘면서 다육아트를 전문으로 하는 강사를 양성하게 됐는데요. 이제 어느새 단체를 이끄는 수장이 됐습니다. 어떤 단체를 만드신 거죠? 한국다육아트협회라고, 예, 한국에서는 최초의 다육아트 협회라고 만들었어요. 거쳐간 제자들이 몇 명입니까? 거쳐간 제자들은 제가 알기로는 한 3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작업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수빈 작가와 똑 닮은 모습을 보니 말하지 않아도 누군지 알 것 같은데요. 저희 큰딸이에요. 병원에 근무를 하는데 토요일이라고 쉬는 날이라서 왔어요. 작업실이 갑자기 분주해지는데요. 맛있는 냄새가 솔솔. 여기저기서 갖은 반찬이 등장하고 순식간에 푸짐한 상이 차려집니다. 우리 여수에 계신 선생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주는 못해 먹는데 선생님들이 반찬 오실 때, 수업 오실 때 반찬 갖고 오는 경우도 있고 또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어서 반찬이 많을 때는 이렇게 모여서 같이 밥 먹고. 즐겁게 일한 후 먹는 꿀맛 같은 점심. 같은 꿈과 같은 관심사를 반찬 삼아 먹으면 그 어떤 산의 짐이 부럽지 않은 최고의 식사 시간이 됩니다. 엄마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그런 직업을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신기해요. 집에서는 그냥 진짜 엄마의 모습이었는데 요새 엄마들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자랑스러워요.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던 안수빈 씨.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그때가 한 5년 전쯤 됐을 때 제가 집안에서 애가 아파가지고 조금 마음고생을 굉장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레 병을 얻은 아들. 몸도 마음도 지쳐가던 어느 날 다육식물을 선물받게 된 안수빈 씨. 앙증맞은 초록빛에 눈을 뗄 수 없게 됐고 곧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육식물에 빠져 산 지 10년. 좋아하던 일을 업으로 삼아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저희 돌볼 때보다 훨씬 더 잘하던데요. 근데 엄마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기르면서 뭐 내 마음에 되게 힐링도 되고 또 얘가 또 주는 위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마음이 많이 안정이 됐었어요. 수면 인형 이건 언제 꼈나? 다육식물을 키우고 난 후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는 안수빈 작가. 귀엽지? 일할 땐 프로지만 손자 앞에서는 영락없는 보통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이제 택전마을이라고 다육마을을 지금 조성을 해놨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장마철이 다가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여름철 관리 그런 부분도 체크도 해드리고. 안수빈 작가가 달려가는 곳은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택전마을. 전형적인 시골 마을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인데요. 택전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의기투합해 다육식물을 키우고 마을을 꾸미면서 마을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더워서 고생했어요. 안녕하십니까?
그새 잊어버렸어? 아니 들어오셔요. 다육식물과 관련한 마을 사업을 이끄는 건 마을 안에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인데요. 전부 다 그거 했어요. 다 걷고 새로. 조합원들은 낙후된 마을에 정원을 조성해서 동네 분위기를 바꾸고 숲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안수빈 스님이 이곳에서 저희한테 다육아트를 전수하셔서요. 저희는 그걸 배워서 또 새롭게 또 이 숲과 이 식물과 접목시키고 있어요. 안수빈 작가의 다육식물에 대한 열정이 조합원들에게 영감을 줬습니다. 숲 해설가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에요. 숲 해설 업무 중에 이런 체험물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 체험물을 다육이랑 결합을 시킨 거죠. 반려식물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다가 숲에 있는 임산물을 채취하기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숲에서 나오는 그 나무 부산물에다가 다육이를 접목시켜서 체험물을 만들었죠. 안수빈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서 택전마을 전체가 다육아트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마을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다양한 작품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마을 분들이 조성했던 그 다육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거 상태가 어떤가를 한번 보러 가요. 작가님께 배운 기술로 아름아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답니다. 정말 개성도 있고 재미도 있는 작품입니다. 눈만 즐거운 게 아니라 익살스러운 모습에 마음까지 웃게 됩니다. 제 팔에다가 사놓고 경북형 행복 씨앗마을로 마을 사업에 선정이 돼서 다육에 빠진 택전 마을을 꾸미고 있어요. 도시 재생 쪽으로 보시면 요즘 마을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고령화되면서 마을이 많이 침체되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좀 더 활기도 넣고 마을 사업으로 가게 됐습니다. 행복 씨앗마을 사업은 침체된 농촌 공동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농촌 재생 사업인데요. 작은 식물과 그것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러일으킨 변화. 택전마을은 젊고 싱그러운 마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택전 마을에 있는 거라서 그러고 차가운 건 없어도. 이게 마을 사업으로 주민들 4분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분들이 4시간씩 하루에 4시간씩 일을 하시면서 관리도 하시고 다육이도 직접 심으시고 길도 지금 다육 길도 만드시고 하시고 계세요.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된 행복 씨앗마을 사업. 택전마을은 다육식물 특화마을로의 변신을 꾀하며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조성을 시작한 동물 모형 다육공원과 마을 곳곳에 만들어 놓은 다양한 작품들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가 마을 입구인가요? 네, 마을 저기가 오천읍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에요. 그러면 아니 다람쥐군요. 네. 다 아시겠어요? 고양이인가요? 맞아요. 아 네, 고양이. 키티. 키티. 네. 아. 네. 이 엉덩이 뒤태 너무 예쁘지 않아요? 매력 포인트가 엉덩이에요. 일에 집중하고 더욱 즐길수록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계속 찾아옵니다. 이렇게 마을을 한다는 거는 전 생각도 못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분들 덕분에 제 이름에 빛이 더 나는 거예요. 고맙게도. 어떤 일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는 것. 자부심, 설렘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는 일이죠.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다지게 됩니다. 개척이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 제가 멈추면 어느 순간에 제가 멈추면 저한테 배워갔던 선생님들이 다 멈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다른 분야로 접목을 하게 되고 잠시도 쉬지 않고 하루를 꽉꽉 채워 알뜰하게 쓰는 안수빈 작가. 이번엔 또 어디에 온 걸까요? 조금은 긴장한 듯한 모습이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딜 가시나 했더니
부지런한 걸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쓰레기장입니다. 도대체 여기서 뭘 하려는 걸까요? 그런데 한두 번 와본 게 아닌 것처럼 안수빈 작가의 모습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집게를 들고 박스에 깡통을 담기 시작하는 안수빈 작가. 아무거나 담지 않습니다. 요리 뒤지고 저리 뒤져서 원하는 깡통을 찾아냅니다. 이거 어디서 쓰실 거예요? 다육이를 만드는 캔 아트라고, 캔 디자인이라고 해서 캔을 가지고 예쁜 재료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다육이를 심을 거예요. 예쁘게 꾸며가지고. 네. 이런 것들. 깡통뿐만 아니라 접시, 항아리, 신발 등등 다육 아트의 소재는 무궁무진한데요. 주변의 모든 물건이 재료가 되기 때문에 늘 주의를 예의주시합니다. 보통 주로 쓰는 게 요런 걸로 쓰거든요. 요런 걸 쓰는데 요걸 벗겨가지고 벗겨서 굽히면 이렇게 예쁜 캔이 나오거든요. 그걸로 사용을 하고 요렇게 벗겨서 이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특이하게 요런 것들은 또 다른 느낌의 캔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아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와요. 네. 아까 전에 저기 분이랑 자주 마주쳐요. 오늘 아침에도 마주쳐요. 아유, 감사합니다. 또 왔죠? 신기했어요, 처음에. 뭐 하시는 분들 알고 계십니까? 작품 만들어주시는 것은 알았어요. 그래요? 예. 한번 작품 전시 한번 구경 한번 가야 되겠어요. 오늘의 수확은 괜찮은 것 같은데 민망해요. 왜요? 꼭 쓰레기 주스러 다니는 사람 같잖아. 그렇지만 얘들이 놀라운 변신을 할 때 기분이 아주 좋아요. 다시 작업실로 돌아온 안수빈 작가. 조금 전 구해온 깡통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깡통으로 만드는 다육 아트 첫 번째 단계. 깡통에 붙은 이물질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얗게 칠하기입니다. 물가루랑 흰색 그 물감이랑 그렇게만 섞어서. 새하얗게 변신한 깡통들이 다음 순서를 기다리는데요. 터지는. 다양한 모양과 방법으로 깡통을 꾸며 세상에서 하나뿐인 다육 아트를 완성해 갑니다. 우리는 이게 다육이를 가지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좀 더 재밌게 좀 접근하기 쉽게 하다 보니까 이 오브제 시장 쪽에서 눈을 돌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캔 디자인이라든지 저쪽에 있는 유클레이 아트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지금은 시장이 또 커지고 있는 중에 다육 아트의 다른 시장인 거죠. 이거는. 하얗던 깡통이 고운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다음은 예쁜 무늬를 만들 차례인데요. 냅킨이네요. 네, 냅킨을 가지고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냅킨에 있는 그림을 예쁘게 오려서 깡통에 붙인 후 말리는 작업인데요. 같은 그림이라도 어떻게 자르고 어떤 방향으로 붙이느냐에 따라서 특색 있는 작품이 완성됩니다. 붙이는 거군요. 네, 이렇게 붙여지면 여기다가 바니쉬를 칠하면 얘가 진짜 그림 그린 것처럼. 버려졌던 깡통이 안수빈 작가의 손을 거쳐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늘 하는 일이지만 무언가를 만드는 일은 항상 즐겁습니다. 유치원 애기들도 할 수 있고 80대 어르신들도 할 수 있고 여기서 이래서 다육이를 하나 딱 심어가면 내가 만든 작품이라고 막 자랑하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깡통 속의 흙을 꼭꼭 채워주고 어울리는 다육식물을 심으면 멋진 다육 아트 완성입니다. 간단한 작업이지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작은 생각의 차이가 다육식물에 새 길을 열었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그냥 뭐 단순히 가지고 와서 심는다 그 개념보다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심어본다.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오부지 시장을 한번 개척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집에서 못 잡아지고.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 비율에 하세요. 아 예쁘다. 가위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 이제 달팽이 한 마리가 되는 거예요. 돌 탓하가요. 이 자연석 돌을 깨갖고요. 완성도가 좋으면 엄청 기분 좋죠. 뭐라고요? 얘가 제가 가지고 있는 다육이 중에 제일 오래된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제가 가지고 와서 한 3년 정도 흘렀어요.